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동호 학생입니다. 이번 산업공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주제는 스트럭처럴 MRI를 이용한 청소년기 주요 우울장애 분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은 일반적으로 성인 우울장애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되지만 반면에 소아 우울장애는 선천적인 요인에 발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소아 우울장애를 MRI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알아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받은 Major Depressive Disorder라는 소아 우울장애를 가진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정상군에 대한 분류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나오는 모델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브레인 스트럭처에 대한 중요도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RI의 밝기, 인텐시티라는 그러한 변수는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분포들이 오버랩이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해부학적 구조들에 대한 스트럭처가 있지만은 특정 인텐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의 인텐시티만 가지고 해부학적 구조를 잘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해결책으로 프리설퍼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통계량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MRI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그 MRI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밝기 그리고 경사도, 두께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소아 우울장애 분류 모델을 만드는데 인풋 피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프리설퍼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스트럭처 MRI 변수들을 추출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MRI 이미지는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MRI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코티컬과 서브코티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코티컬이라는 거는 이 내부의 그 회색과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의 그 바운더리를 찾는 그러한 파서레이션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고 반면에 이 안에 있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들을 서브코티컬을 찾아내는 그런 관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곽을 잘 찾아내는 파서레이션에 대한 부분에는 이 토폴러지 메서드를 기반한 설페이스 베이스 스트림에 대한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내부 안쪽에 있는 아나토미 특성을 이제 세그멘테이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베이지안을 이용한 볼륨 베이스 스트림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설페이스 베이스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페이스 베이스 스트림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직관적으로 구겨진 종이라고 하면은 이 구겨진 종을 한번 펼칩니다. 그거를 이제 논문상에서는 언폴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고요. 근데 하지만 종이를 피더라도 그 안에 있는 주름들이 있는데 그 주름들을 또 이상적으로 피는 작업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 브레인 자체가 지오데식 디스턴스에 있는 그 공간 좌표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오데식 디스턴스를 유클리안 디스턴스로 매핑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이 언폴딩과 인플레이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원래 사람의 뇌는 유클리드한 좌표기가 아니라 구면 좌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평평한 원형으로 다시
펴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스피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이런 MRI, 3D에 대한 MRI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unfolding, 그 다음에 inflation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 스피어라는 구의 형태로, 단위 구의 형태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이 단위 구는 이 빨간색 부분과 녹색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이러스라는, 서커스라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시한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를 통해서 어떤 브레인 스트럭처에 대한 평균과 분산, 어떤 인텐시티나 커베처나 그리고 두께에 대한 그러한 통계 분석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방금 이전 방식은 사람의 뇌 외곽을 잘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은 볼륨 베이스 스트림은 사람 뇌 안쪽에 있는 아나토미 스트럭처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이 연구 배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텐시티, MRI 인텐시티만 가지고는 굉장히 그 스트럭처에 대한 그 클래스들에 대한 분포들이 오버랩이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텐시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구조에 대한 프라이어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핵심 그 컨셉은 바로 이 MRI 인텐시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정의해 놓은 어떤 템플릿 이미지가 있습니다. 템플릿 브레인이 있는 건데, 그러한 템플릿 브레인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각 개별적인 뇌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이 템플릿 이미지 매핑을 해줘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핑하는 그러한 함수를 이 논문에서는 아틀라스 펑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서브젝트 이미지가 이제 각 개인에 대한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그 각 개인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사람의 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해놓은 템플릿 이미지에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매핑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느 위치에는 어떠한 부위라고 사전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밝기의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프라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클래스 W라는 클래스와 아나토미 스트럭처랑 그다음에 이 템플릿상의 이미지를 매핑하기 위한 이 아틀라스 펑션 두 가지에 대한 확률을 최대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시를 최대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컨셉이 아틀라스 펑션을 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펑션을 안다고 가정하면은 이 컨디셔널이 이미지와 특정 서브젝트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아틀라스 펑션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 스트럭처, 아나토미 스트럭처에 대한 확률을 최대하는 방향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F라는 거를 어떻게 찾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서브젝트 이미지에 각 개별적인 브레인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 이미지에 대한 아틀라스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핑을 하는 함수를 찾고 싶은 건데, 이 서브젝트 이미지를 좌우로 움직여보고 회전도 해보고 확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로 두는 이러한 4개에 대한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고, 이 각 하나의 파라미터당 x, y, z에 대한 3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의 총 12개의 파라미터에 대한 affine transformation으로 랜덤하게 매핑을 시켜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 아틀라스 펑션을 방금 이전에 설명드린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당 스트럭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맥시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소아우울 장애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최종 목적이고,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아우울 장애가 있는 27명의 환자와
정상 환자 27명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용한 MRI 이미지는 기존의 의료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T1, T2라는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있는데 저희는 T1 노멀라이제이션을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T1, T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의 뇌는 어떤 조직과 거기에 감싸져 있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액체가 이 조직보다 어둡게 되면은 T1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반면에 이 액체가 좀 더 조직보다 더 밝게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T2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T2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내부의 외곽을 좀 잘 찾아낼 때 쓰이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조직도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서브코티컬에 대한 조직을 좀 더 잘 구분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T1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T1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FreeSurfer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MRI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폴더가 생기는데 주로 쓰이는 거는 MRI 이미지에 대한 폴더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 아나토미 스트럭처에 대한 스탯 통계량,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파설레이션 된 어떤 그런 경계면에 대한 정보, 이미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보시면 이게 사람의 뇌가 담겨져 있는 이미지가 노멀라이제이션 된 이미지, 뭐 이런 게 MRI 이미지에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탯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하고자 하는 인풋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였고, 네, 이러한 설치 과정과 실행 동작은 이러한 FreeSurfer 튜토리얼이라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 이미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MRI 이미지는 이제 사람의 뼈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내 외곽의 경계면을 추출하고자 하는 Surface Based Stream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뇌를 이런 구의 형태로 돌아가 부분과 파인 부분을 빨간색,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 대한 스탯이 추출이 되고 그렇게 돼서 내 외곽에 대한 바운더지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특정한 애로 히포캠퍼스라는 부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볼륨 베이스 스트리밍 방식의 베이지안 방식을 사용한 뭐 아틀라스 펑션과 특정 MRI 이미지가 주었을 때 해당 클래스가 최대화될 확률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 데이터 MRI 이미지를 사용해서 분류된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모든 변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스탯이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컨스턴트한 분산이 0인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t-테스트를 사용해서 네, unpaired t-테스트를 사용해서 p-value가 0.01인 좀 하드한 기준의 변수 중요도가 높은 변수들을 25개를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이 파일이 있고 stat, 그 다음에 structure name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파일은 그 아까 말씀드린 surface based stream과 volume based stream 방식이 되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개의 가지를 가지는데 여기 좀 더 추가적인 좀 베리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언트의 여러 가지 약간 좀 추가된 방식에 의해서 세그멘테이션, 파설레이션 된 방법들이고요. 이렇게 지금 세그라는 방식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고, 네, 파스라는 이 약어는 이제 방금 말한 파설레이션, 내 외곽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가우시안 커베처라는 가우시안 모양의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베처의 평균, 한 두께의 평균, 맥스,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스탯은 이 스트럭처 네임에 대해서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를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이 첫 번째 변수는 이 레프트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좌방구에 대해서 파설레이션을 했는데 그 이제 뭐 A2009라는 방식을 적용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방식으로 파설레이션을 했을 때 SOC 템플렛이라는 이러한 스트럭처에 대한 이 스트럭처 안에 있는 가우시안 커베처가에 대한 수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변수명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을 때 해당 특정 영역의 통계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선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글 레이어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배깅 방식과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앙상블이 있는데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여러 개의 서브 샘플들을 나누고 각 서브 샘플에 대해서 모델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이제 머저리티 볼팅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피처들을 루트 변수의 총 개수의 루트를 씌워서 그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서 좀 더 오버피팅이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식은 부스팅 계열의 어댑티브 부스팅이랑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사용했는데 어댑티브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위크 러너들을 조합을 해서 스트롱거 러너로 바꿔주는 이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서 나온 에러가 큰 거를 다시 다음 모델에서 좀 더 업 웨이트를 시켜서 그거를 좀 더 잘 분리하도록 이쪽에서 잘 못 맞힌 애들을 다음 모델에서 더 잘 맞히도록 하게 해서 그러한 모델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웨이트 썸을 한 부분이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이 되겠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부스팅이 이제 클래시파이드 된 그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업 웨이트를 했다면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틀린 거에 대한 레지듀얼을 계산을 해서 그 그 틀린 레지듀얼만큼을 좀 더 집중해서 업 웨이팅을 하는 방식으로 네. 미스클래시파이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닌 레지듀얼이 큰 거에 대한 포커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널 SVM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싱글 뉴럴 네트워크랑 배깅, 랜덤 포레스트,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그리고 SVM에서 총 6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6개에 대한 모델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나온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장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성능을 좋게 하는 베스트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총 54개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브1 아웃 크로스 베이데이션을 사용을 하였고요. 리브1 아웃 크로스 베이데이션을 사용했는데 이 이걸 지금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이것을 하나의 테스트로 두고 나머지를 이제 트레이닝을 볼 건데 이 트레이닝을 할 때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5fold 크로스 베이데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5fold 크로스 베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 그다음 디벨롭 셋 해서 모델을 튜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이터레이션 데이터 개수만큼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뭐 F1 스코어나 BCR, accuracy 같은 경우를 평균을 해서 수치화를 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는 F1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 SVM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런데 이게 SVM 같은 경우는 변수 설명령을 측정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변수 설명령을 간접적으로 OOB 에러로에 대한 변수를 하나를 퍼뮤테이션 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간접적으로 변수 중요도를 알 수 있는 백인과 뭐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랜덤 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부스팅이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변수들에 대한 중요도를 이 왼쪽에 보시면은 백인과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변수 중요도를 각각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 모델마다 변수 중요도에 대한 랭킹들이 나오는데 그 랭킹에 대해서 평균 랭크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더 지금 말이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해서 뭐 어댑티브 부스팅에서도 어댑티브 부스팅에서 뭐 1위인 변수가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 변수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에서 뭐 2위일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에서 1위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그러한 랭크들을 평균을 해서 측정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세그멘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뭐 라이트 벤트럴 디시라는 부분의 영역에 밝기에 대한 표준 편차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한 변수의 중요도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뭐 첫 번째 변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세그멘테이션 부분이니까 안쪽이겠죠. 외곽은 이제 파설레이션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 뇌에서 안쪽에 해당하는 서브코티컬이라는 스트럭처에 대한 데이터에서 라이트 벤트럴 디시라는 영역에 밝기 변화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왔고 이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대한 파설레이션 외곽에 대한 부분을 뭐 A2009S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 S 서큘러 인슐러 서비라는 영역의 두께의 변화가 유의미한 그 환자군과 정상군에 대한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프트 헤미스피어에 대한 파설레이션 된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뭐 S 페리터 어스피털이라는 두께의 평균을 또 중요한 변수라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모델링 하는데 더 잘 작용을 하는지 이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모델링을 한 후에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한 결과 시각화를 할 때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이제 커널 SVM이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변수가 이쪽이 이제 방금 말한 변수 중에도가 1위인 변수랑 2위인 변수들을 정의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피팅했는데 이 베이스라인이 이제 소아 우울증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을수록 소아 우울증의 환자인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바깥쪽에 이 파란색 바깥쪽에 있었을 때는 좀 정상군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질수록 좀 소아 우울증 경향이 있었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MRI 브레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코티컬과 서브코티컬에 대한 아나토미를 잘 구분하는 통계량들을 프리설퍼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추출하였고요. 이러한 통계량을 머신러닝에 사용했을 때 F-스코어 기준으로 0.943에 대한 높은 성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게 하는 변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향후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이 MRI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이제 좀 어떤 뇌에 자극을 주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러한 반응들을 시각화하는 그러한 뭐 DTI나 Resting State fMRI 이미지를 사용하면 좀 더 어떤 신경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뇌의 반응이 좀 잘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면 좀 더 좋은 연구 분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단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